좌파가 준석이 하는 그 이재명 도우미로 전락을 하는가. 지금 제가 단일화가 막판 변수라고 했는데 시간이 사실상 내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모레부터 바로 사전 투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하루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까지도 이준석은 이 완주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여론조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의 합이 지금 50을 넘는 것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조차도 그렇게 합이 50이 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합하면은 일단은 뭐 1+1이 2는 되지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별도의 또 어떤 그 시너지 효과도 창출을 해서 후보 단일화가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돼서 좀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후보 단일화인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여전히 완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일 하루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준석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이준석에 의해서 이재명이 집권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준석은 왜 그게 내 책임이냐, 왜 패배 알리바이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7년에 이 범보수 후보가 세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보수가 괴멸 직전까지 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이재명이 되면은 보수 전체가 괴멸이 되고 이 장기 집권 태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보수의 그 보수로 꼽힌 그 분류가 되는 이준석도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은 책임론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자.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 자강을 해서 3자 구도에서도 그 승리를 거두면은 가장 좋은 최상의 방법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일화를 해서 어떻게든 그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뻔히 알면서도 본인의 어떤 고집이나 본인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을 본인의 정치적 앞날이나 이걸 위해서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하면은 그것은 이준석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인데 마지막 TV 토론을 지금 앞두고 있죠. 마지막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 3년 전 제가 썸네일에 3년 전 악몽이 있다. 이재명은 그것은 무슨 그 이야기냐 하면은 딱 3년 전에 이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사전 투표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그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 전에 여러 가지 서로 물밑 접촉은 있었지만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또 등장합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단일화를 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때 안철수와의 사적인 감정, 앙금 이런 것들을 작용을 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진척이 안 되고 있었는데 바로 마지막 토론회 그 2022년 3월 20대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가 끝난 그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심야회동을 했죠. 3일 새벽 심야회동을 해서 후보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하고 나서 그날 밤에 따로 만나서 강남에서 그때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이 그때 그 다리를 놨었죠. 자, 그래서 3년 전에 후보 단일화를 그 마지막 TV 토론을 끝나고 그 하는 바람에 어쨌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0.73% 포인트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마지막 TV 토론 한 그날 밤이 악몽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TV 토론을 하고 오늘 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뭐 이준석과 어떤 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준석은 부인을 합니다. 뭐 오늘도 뭐 기자회견 같은 것을 계속 열어서
김문수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본인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달라 그러면은 본인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계속 친 이재명 쪽인 중앙일보가 이 갤럽에 의뢰를 해서 갑자기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죠. 그래서 이거를 들고 그 이준석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저와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1%포인트 차이로 줄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면 앞으로 김문수를 뛰어넘을 것이고 또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을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차라리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라. 이렇게 거의 망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망상을 끝까지 쫓을 것인가 아니면은 중도에 포기를 해서 이재명의 집권을 막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은 그 결과에 거기에 따라서 이준석의 앞날이 거의 그대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이렇게 어떤 버티는 걸로 인해서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면은 뭐 이준석이라고 지금 뭐 거기서 앞으로 5년 동안 뭐 무사하겠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관련해서 뭐 수사도 받고 있죠. 그전에 이런저런 그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자기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좌파가 준석이 하는 거가 이재명 도우미로 전락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준석은 박근혜 키저로 처음에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유승민이 그때 친박일 때. 그리고 그때 이 정치권 언저리에 돌면서 제가 여의도 낭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다른 커리어나 어떤 뭐 업적이나 어떤 직업도 없이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정치권 주변에 여의도 주변에 들어와서 이 국회의원실에 뭐 보좌관 하거나 비서관 하거나 뭐 이것까지는 뭐 그 직업이죠. 아주 괜찮은 직업이죠. 정치를 배워가는 직업인데 뭐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의도 주변에서 그냥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낭인들이 있는데 선거철 되면은 어떤 뭐 캠프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준석 후보도 처음에는 거의 그쪽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박근혜 퀴즈로 들어갔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그 다음에 호가호위를 막 했죠. 지금 검찰에서 경찰 단계에서 일단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중단됐지만은 이 불기소 뭐 처분을 했지만은 뭐 그때 성적대 의혹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초기에 성적대 의혹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김철건 그 측근을 뭐 심야에 대전으로 보내서 무슨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고 막 그런 소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모들 뭐 십상시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또 어울려서 계속 같이 어떤 뭐 이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때 그 김무성 뭐 유승민 뭐 KY 라인 뭐 쪽지 파동도 있고 뭐 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그 이준석인데 그때도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들 사회에서는 그때는 좌파 우파가 서로 막 섞여서 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좌파 쪽의 사람들에게 이준석을 부를 때 그냥 준석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스스럼 없이 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실제로 돼서 이준석이 끝까지 본인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망상 속에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실패를 하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보수 괴멸에 가까운 큰 일이 생길 텐데 그러면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좌파가 준석이 이렇게 부르는 그 이준석이 이재명의 도우미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준석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 김용태는 사실 이 과거에 뭐 천하용인 해서 이준석 사람이었죠. 그런데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을 시켰는데 그 비대위원장을 시킨 목적 중에 하나는 좀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그 이준석과 가까우니까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김용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단일화가 없더라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강론이죠. 일단 자강론을 이야기했지만은 단일화 안 한다면 그 뜻을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게 이 정치 구도를 제대로 읽고 하는 이야기인지 오늘은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는 또 뭐라고 썼냐면은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을 최대화하고 이준석 후보는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를 최대화해서 이재명 총통체제의 등장을 함께 막아내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할 것이다. 누구의 집권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는 길인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일단 중도 확장을 해나가고 그 따로따로 가면서 이준석은 진보 쪽의 유권자를 지지를 끌어내라. 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을 잠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지자들 지금 똘똘 뭉쳐있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 3자 대결 구도로 가자. 대결 구도로 가는데 그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을 해서 이재명 표를 가져가고 이준석은 진보 개혁 성향, 그러니까 진보 유권자를 지지를 끌어내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 말은 성립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이 받고 있는 지지 중에서 뭐 소위 말하는 온건 진보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따로 가서 이것을 뭐 잠식을 하는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보수청을 잠식을 하는 거죠. 보수청을 지금 본인이 잠식을 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뭐 비율은 한 5대2 정도 되고 뭐 나머지 3은 거의 뭐 무당청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데 이 국민의 지지층이 한 5, 민주당 지지층이 한 2, 나머지는 뭐 그 지지 정당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가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는데 그럼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라는 이야기죠. 이게 과연 어떤 선거 구도를 제대로 지금 읽고 하는 이야기인지 일단은 그것보다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재명에게 그 정권이 넘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은 사표 방지를 위해서 사표로 만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준석은 자기 표가 사표가 아니라고 그건 죽는 표가 아니라고 자기에게 던져도 죽는 표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사표가 되는 게 뭐 틀림없으니까는 사표가 되는 이준석에게 찍지 말고 원래 보수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준석에게 표를 찍으면은 이준석을 찍으면 그것을 바로 이재명이 된다. 간단한 논리지 않습니까? 대선 때마다 나오는, 대선 총선 때마다 나오는 거죠. 3자 대결 구도에서. 지금보다 그게 더 명확한 게 없습니다. 이준석의 표를 사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보수 결집을 해서 자강도 하면서 김문수 그 후보가 스스로 독자 세력을 계속 지지층을 확보해 나가면서 만약에 3자 대결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준석 표는 사표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우리는 뭐 중도 확장을 할 테니 이준석은 진보 쪽에 쳐들어가서 표를 잠식하면은 이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준석 표는 사표가 된다는 거 부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이준석을 안 찍어야지 이준석이 찍어봤자 사표가 될 거니까는 안 찍어야지 이재명 집권을 막는다. 이 인식을 지금 만약에 이준석이 끝까지 단일화하지 않고 버틴다면은 그 인식을
강조를 해서 표를 결집하는 게 현실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패를 할 경우에는 이 상태로 가서 실패를 할 경우에는 이준석은 어떻게 보면은 범보수 우파 진영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본인은 마치 어느 정도 뭐 한 자릿수 지지세를 하다가 최근에 뭐 10%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이 뜨뜻했던 것처럼 거기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러브콜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다 그동안 잘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핍박을 당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나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과연 상황이 그랬습니까? 윤석열 후보 그때 하마터면은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계속 당 대표라는 사람이 가출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다른 데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런 쇼를 다 벌였죠. 그리고 그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단일화를 못하도록 막 막아서고 근데 그걸 다 뚫고 어쨌든 0.73% 차이로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때 또 당대표를 갑자기 야당 대표를 하다가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 무슨 본인이 성접대 파문이 일어나서 그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나왔죠. 고소고발도 있었고. 그래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을 해서 또 무슨 가처분 소동을 일으키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여당의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독한 야당에도 걸려 있었죠. 지독한 야당에 걸려서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여당에서 그것을 좀 커버를 해주고 소수파지만은 좀 막아줘야 되는데 이준석 그거 하지 않았죠. 그냥 내부에서 무슨 윤핵관이니 이런 이야기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끝난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준석도 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초기에 본인이 당대표를 했으니까요. 여당대표를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본인의 어떤 개인적 정치적,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나 야심에 의해서 이재명의 집권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를 해서 만약에 이재명 세상이 오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큰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패배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패배 알리바이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 만들면은 패배 알리바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의 집권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책임론을 물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재명과 마지막까지 2022년 대선 때 후보 경선을 했던 이낙연 전 총리조차도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괴물 독재 정권이 탄생을 한다. 이것은 큰 대의죠. 대의 명분이죠.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은 대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과거에 나를 쫓아냈으니까는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핑계가 되는 것이 친윤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연을 하지 않는다. 친윤이 아직도 득세를 하고 있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이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본인의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개인의 욕심이고 대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어찌 하다가 그렇게 올려 다니다가 여의도에서 당대표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대체 뭐를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하지만은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뭘 하나 제대로 운영을 했던가 이끌었다든가 어떤 성과를 냈다든가 업적이 있다든가 경험을 했다든가 외교적인 경험을 했다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단 하나 있는 것이 당대표 어쩌다가 이 당대표를 한번 했다는 것인데 그 당대표 자리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분란 일으키고 그 전에도 박근혜 기조로 들어왔지만은 결국은 유승민 쫓아서 나가서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학규하고 했을 때도 또 싸우고
최근에 뭐 허나 하고 또 싸워가지고 그 허나가 뭐 뛰쳐나가가지고 이번에 또 이재명 품에 안겨버리고 그런 그 정치 행태를 보인 그 인물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서 저렇게 마치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지율이 일정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어차피 상당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는 책임을 충분히 느낄 필요가 있다는 상황에서 뜻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과하게 제가 지나치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제가 이제 정치권에 오래 취재를 하고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